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 공무원수노조 국제국장으로 활동했고 지금 공무원수노조 조업원인 임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의 반아시안 혐오,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편하게 들으시면서 좀 많이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번 강의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한국의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그 반아시안 혐오 문제가 많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아시안 혐오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많이 이제 좀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 이슈 이제 관심 받는 이유는 바로 3월 16일에 그 애틀랜타시의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날 그 20대 백인 남성인 로버트 롱이라는 사람이 애틀랜타 시내에 있는 그 마사지 업소 돌아다니면서 총 쏘면서 이제 결국은 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이 바로 이제 한국인 여성 4명, 그 다음에 중국계 미국인 여성 2명, 그리고 그 6명이 이제 그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다 여성이었고 나머지 이제 피해자 2명이 백인 부부 이제 손님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많이 분노하고 뭐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경찰들이 기소회견하면서 이 렁이라는 백인 남성이 뭐 특별히 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그 성중독이었고 그래서 성중독에 대한 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자기를 유혹했던 마사지 그 업소 이제 표적했다는 것과 너무 이제 재수 없는 나이다. 되게 좀 피곤한 나이였다. 그래서 약간 이 범인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특히 이 사람들이 분노했죠. 이제 분노한 이유는 왜 피해자들과 공감하지 않고 이 범인과 공감했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 미국 전역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뭐 폭력 또는 혐오, 발언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 렁이라는 사람도 아시아계 여성을 표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요소는 경찰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결국은 몇 개월 동안 한 40개 이상 주 그리고 100개 이상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아마 이제 언론 뉴스 많이 보시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미국 흑인들이 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면서 시위하는 장면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는데 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반대하는 시위는 그만큼 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흑인이 더 많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좀 조금 더 컸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인 증오에 반대하는 시위도 상당히 이제 좀 그 많이 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은 아니고 뭐 캐나다 또는 대만 뭐 등등 해외에서 비슷하게 이제 아시아인 증오 반대하는 시위, 뭐 아시아 증오가 멈춰라 그런 시위도 진행됐고, 뭐 시위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런 그 Stop Asian Hate 이 해시태그
그 아시안 증오 멈추라의 해시태그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 내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얼마나 급증했을까요? 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여론조사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응답자에게 뭐 남에 대해서 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1월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피호감 정도 이제 그 여론조사 응답자의 한 10% 정도 이제 비호감 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 비율이 뭐 18%, 뭐 어떤 데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반아시아 혐오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일단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여기 이제 좀 뭐 사회단체라는 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그 이 단체가 영어로 Stop AAPI Hate인데 이제 번역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뭐 섬 주민 증오 멈춰라 이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헛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아니면 아시아인들이 이제 혐오 뭐 사건이나 혐오 범죄에 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헛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헛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신고를 집계했는데 총 6,603건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해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비교하기 힘들지만 되게 높은 숫자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 헛라인을 통해서 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혐오 범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일단 가장 이제 많은 이런 그 혐오 사건들이 이제 복권이었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복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많은 사건이 이제 무시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길 가다가 뭐 이제 내가 가는 길 모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어디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고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 한 두 번째 제일 많았고 1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폭력은 12% 정도였던 것이고 시민권 침해는 이제 직장에서 또는 뭐 예를 들면 식당 가서 서비스업에서 내가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피해자 중에 63%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아시아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그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아시아인 뭐 증오이나 혐오 범죄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연구한 주제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민자 우리가 다 조져내야 된다. 아니면 국경을 닫아야 된다. 뭐 무슬림 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도 이런 이제 미국 내 이민자과 유색인을 뭐 범죄자로 취급하고 조져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좀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과의 이제 미국과 중국은 많이 경쟁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경쟁하고 무역에 있어서도 경쟁하고 이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붙는 것이 많은데 단순히
경쟁 대상이 아니고 중국이 완전히 나쁜 나라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우리의 적이다. 이런 발언도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코로나 걸려서. 근데 오늘 신문 확인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범인,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거잖아요.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처음에 이제 많이 대응하지 못했고 검사도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이 준비되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책임을 계속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했죠. 이제 이런 발언도 많이 했죠. 이제 항상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로나19 얘기하지 않고 중국 바이러스 또는 쿵푸 플루 뭐 이렇게 지칭하고 중국 때문이다 계속 강조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뭐 SNS도 많이 올라가고 도널드 트럼프도 트위터를 많이 쓰잖아요. 올라가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거 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런 과연성 많이 연구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이제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영어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영원한 외국인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했다는 결과 하나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과 코로나19 연계하는 트윗을 올릴 때마다 그날의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신고가 발표를 증가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직접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반아시안 증오나 혐오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언론을 보면 미국에서 뭐 아시안에 대한 이런 범죄, 뭐 혐오 범죄가 많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기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반아시안 혐오 사건들이 급증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보면 이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중국인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54% 정도 이런 자백 경험이 있다. 이제 이런 조사에 응답한 결과가 있는 것이고, 영국에서도 이제 통계적으로 이 경찰들이 집계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반아시안 혐오 범죄는 그 전해보다 300% 증가했다 이런 결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되게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뭐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제 한국이 조금 이제 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이런 개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사실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많이 급증했죠.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국인 아니면 조선족 뭐 중국계 동포에 대해서 이제 많은 편견을 갖고 있죠. 범죄자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이제 확산됐죠. 근데 언론과 정치인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 보시면 그 헤럴드 경제 신문에 일단 조금 논란이 됐던 기사 하나 실렸는데,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목으로 가는 또는 살고 있는 대림동에 가면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있다, 짐을 뱉고 있다, 비위생적이다, 뭐 여기는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런 이제 보도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또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오는 모든 중국인들이 입국 못하게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시위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한 지역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코로나 뭐 감염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되게 넓은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코로나 이제 감염된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감염의 원인이 될까? 이게 이제 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모든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뭐 이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이제 시민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점은 코로나 초기에 대림동에서 확진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래도 대림동이 이런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초기에 한국에서 이 이제 자별적인 뭐 생각이나 이런 좀 혐오가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인 대상으로 표출됐는데, 조금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다가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전체 외국인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이제 확대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많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살고 일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려운 일하죠. 뭐 그 제조업이나 뭐 농업이나 어업 이런 데에서 일하고 있고, 사실 한국인들이 하기 싫은 일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차별받게 되죠. 그래서 일단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처음에 마스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했잖아요. 근데 마스크 받지 못했고,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이유로 마스크 받지 못했고, 방역 정보 우리 문자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번역되지 않고 오잖아요. 뭐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그거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전체 사회가 안전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고용주들이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같이 일하고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뭐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이 못 나가게 했죠. 막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뭐 그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 있었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그 지원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주 노동자 워낙 숙소 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많은 지역에서 지역 정부가 그럼 이주 노동자 모두가 갑자기 검사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지침이 내리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공장에 한국인도 위험하잖아요. 이주 노동자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이주 노동자 위험한 거 아니까. 아무튼 그런 차별 많이 받죠. 그러면 한국의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이런 혐오 보면 이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뭐 이런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 시스템과 관련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법제도이나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는 반아시안 혐오 또는 증오 이런 단어 쓰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 아시아인일까요?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6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있고, 그다음에 이자스민 이제 의원이시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하여튼 여기 이제 이 아래쪽에 우리 그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아시안이 누굴까요? 뭐 문재인은 아시안일까요? 뭐 한국인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님이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네팔 사람이죠.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아시안인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우다야라 위원장님이 같은 아시아인일까요? 다른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인이 무슨 뜻인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보다 미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 이유는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시각, 그러니까 장소과 시간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인종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과학적인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래서 따라서 사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인종 범주가 바뀌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계가 누구인지와 한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이 누구인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종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미국 2명의 학자의 그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인종이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범주이다. 그 얘기는 이제 인종이라고 하면 나와 당신이 인종이 다르다 하면 이미 처음 그 얘기하는 순간에 뭔가 이게 그냥 자아는 아니고 위계가 있다, 소유 있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자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그러니까 역사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우리 인종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죠. 무슨 단어 쓰죠? 민족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이제 한국 한민족, 여기는 다른 민족이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하고 모디는 다른 민족이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민족이 되게 인종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은 민족이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우리 민족 아니다 하는 순간에 뭔가 일단 싫어하는 거죠. 뭔가 우리 같지 않다 자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민족도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이라고 하면 이제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륙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회 내에 이 사람이 아시아인이다. 이게 사회마다 다르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인도인, 뭐 인도네시아인 다 아시아인입니다. 근데 영국에 가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만 아시아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중국인 아시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인이 영국이 예전에 식민지로 그러니까 식민화한 국가들만 이제 아시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종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인종 범주가 바뀐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이 18세기 말에 인종적 인류학이라는 과학 있었어요.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인 거죠. 사상이죠. 이데올로기. 인데 이제 브루멘버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좀 여행하면서 지역의 인종적 특징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5가지 인종이 있다. 커케이션 있고 이 사람들이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몽고 인종, 동아시아, 중아시아, 말레이시아 인종, 동남아시아 아니면 태평양섬, 이티오피아 이제 아니면 흑인,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러니까 원주민 이렇게 분류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두 범주가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범주, 미국의 인구 센서스인데 이렇게 사람 자기 국민을 분류하죠. 그래서
아시아과 태평양 섬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인종으로 보고 있는데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범하는 극동, 동남아시아, 인도 대륙 출신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민족적 구분이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한국인이 결혼할 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이 인구 센서스 범주에서 다 같은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 사회적 현상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인종이 이제 이렇게 사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인종적 범주가 바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인종을 얘기하면 단순히 차이 아니고 뭔가 나쁘다는 이 갈등이 이제 같이 내포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 인종과 인종주의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 범주에 기반한 자별하고 억압하는 제도, 사회적 제도가 바로 인종주의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죠. 어려운 거죠. 뭐가 인종주의인 거냐.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라고 하면 개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법 제도, 그리고 경제, 뭐 학교,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 그러니까 개인 간의 편견, 표성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 정책, 그 이데올로기, 사상, 뭐 이렇게 이제 각 수준에서 이런 인종주의가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정리하자면 인종주의는 다른 인종화된 집단, 그러니까 인종화라는 개념도 어려운데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화 붙인 거죠. 아무튼 다른 인종화된 집단에 피해를 주면서 한 인종화된 집단에 이득이 되고 그 집단의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게 이제 인종주의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 이제 인종화된 집단을 자별과 억압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것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 상황을 보면 인종주의는 뭐 이 각 수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 편견은 뭐 우리는 중국인이 싫다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커리 냄새 난다 이게 이제 우리 편견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제도가 자별적이지 않으면 난 문제되지만 그렇게 확산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수준과 상호작용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체계화해서 이제 이제 이념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뭐 그런 이데올로기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추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유도 다 쓰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사상과 비슷한 거죠. 네, 배우성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론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미지죠. 그러면 중국 범죄자 뭐 이런 이미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법률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출입국 관리법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누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법 제도이나 외국인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관리하는 법 제도가 인종차별적 법 제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제도를 집행하는 정책이 이제 정책 수준이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인종주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련한 법률에서 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양해 각서 맺은 나라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개인 것이고 주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국가들인 거죠. 그러면 이 법 하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시아인들입니다.
아시아계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에요. 그 이유는 5년 지나가면 한국 법하에서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이 법 위에서 사업장에 갇혀 있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업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데 팬데믹 아니면 근데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쉽게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동할 수 없으면 당연히 내 사업장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옳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 내에서 이제 내국인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 임금 격차나 노동 조건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일단 인종주의는 계급 불평등으로 더 심화시키고 극복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한국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 다르다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못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나 정부가 우리를 관리하고 분리시키기가 더 쉬운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종이라는 개념과 인종주의 개념을 이제 한국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 좀 길게 한 이유는 우리는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 팬데믹과 하여튼 트럼프 정부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급증 이런 이제 혐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이제 미국에 이제 훨씬 더 긴 역사가 있는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그런 인종주의적 역사, 그리고 인종주의 제도는 현재 이제 반아시아 혐오 범죄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고 이제 이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 그 관점에서 미국 사회 내에서 뭐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아시아인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이제 아시아인이 항상 이제 미국 백인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이 외국인이다.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재미교포 3세 호녀인데도 많은 다른 미국인들이 저 보면 어디에서 왔냐 많이 물어보고 영어는 할 줄 아냐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한국어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영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불러서 뭐 특별 과외 필요하냐 막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이면 아시아인의 외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미국 대륙에 이민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쯤, 40년대, 50년대쯤인데요. 이제 이때 뭐 되게 많은 일을 했죠. 뭐 농사하기도 하고 철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일을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제 처음에 뭐 많지 않아서 별로 다른 미국인들이 별로 관심은 갖지 않았다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서부 개척하기 시작하고 여기 많은 부가 나오고 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되게 좋아지다가 다시 이제 침체됐을 때 일자리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중국인이 우리보다 임금이 더 낮게 받기 때문에 중국인과 이제 일자리 경쟁을 하기 싫다. 이런 이제 정서가 있었고 이 시점에서 이제 중국인에 대한 많은 뭐 하여튼
언론 보도도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국 이때는 중국인이 절대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안 된다. 미국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뭐 사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사상이 결국은 법제도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때 그 법 통과해야 된다는 선전무인 거죠. 중국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출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선전무 많이 그때 그 시기에 많이 나왔죠. 이 법에 의해서 일단 모든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입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모든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입국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외국인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뭐 20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게 단순히 중국만은 아니고 그 법제도가 뭐 필리핀, 인도, 일본까지 확대됐죠. 그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도 포함이 됐죠. 그리고 1917년에 결국 결론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면 입국 금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귀화할 수 없다. 국적은 취득할 수 없다. 시민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법이 통과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법이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952년에 100이 됐지만 그때 이제 아시아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의 쿼ota 제한한 거죠. 되게 뭐 몇백 명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이제 쿼ota 설치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60년대 민권 운동,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많이 인권과 인권을 주장하면서 운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은 완전히 폐기 됐고 이제 65년에 완전히 폐기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살고 교육을 받으면 미국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아시아계 사람이었으면 아시안이었으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을 보면 외국인이다. 미국인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는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그 생각이 더 이제 확산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민법 관련한 말씀드렸고 이제 외교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되게 심화됐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사실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은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경쟁하고 있고. 근데 물론 외교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경쟁을 이기려고 이제 중국인에 대한 되게 많이 비하 발언을 하게 되죠. 뭐 비윤리적이다 아니면 뭐 인권 침해 국가이다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뭐 악마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당연히 이제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보다는 다 아시안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에게도 아니면 다른 아시안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전쟁을 진행한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6.25 전쟁일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군이 뭐 아시겠지만 학살과 뭐 이런 일단 학살 많이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이 미국의 학살은 단순히 이제 북한군 대상으로 아니면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남한에서도 많이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뭐 다 아마 아시고 같은데 50년대 그러니까 50년 그 노건리 그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이제 그 다리 밑에 숨은 양민 대상으로 이제 미국이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게 한국 전쟁만은 아니고 비엔남 전쟁에서도 이렇게 남북 적나라와 이제 동맹국의 국민을 구별하지 않고 미군이 많이 학살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미군에게 물어보면 왜 이제 여기 동맹국인데 왜 동맹국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제 나오는 답변은 사실 이렇게 아시아계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적인지 그리고 적인지 동맹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정당화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 많이 했죠. 그 얘기는 아시게면 뭔가 인간 이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래 전에 있는 역사는 아닌 것이고 이런 이제 전쟁과 그 전쟁 내에서 이제 이런 학살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이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여성의 위치에 관련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총격 사건에서 일단 피해자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한국계와 중국계 여성들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왜 이런 여성 특히 마사지 업소나 뭐 하여튼 성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왜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먼저 보면, 근데 이게 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제 미군정 시기 40년대 아니면 한국 전쟁 시기 50년대 이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죠. 아직 들어와 있는 거죠. 기지가 많은 거죠. 미군 기지가 많은 거죠. 근데 미군 기지 주변에 이런 이제 성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 그러니까 육성하기도 했고 미국 군대도 같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육성한 거죠. 그리고 관리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가난한 여성들이 뭐 특히 이제 나라가 어려웠을 때, 경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여성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기지 내 주변의 성산업에서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일부는 미군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령에서 결혼한 사례도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떤 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 미군이 주선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런 여성들이 그러니까 기지 내 주변의 성산업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이민하고 미국 내에 있는 기지에서 살면서 또 역시 뭐 어떤 데는 남편한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취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성산업 이제 성매매 산업에서 다시 일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선택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미군과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업체들이 주선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 된 거죠. 그러면 많은 한국 여성들이 미국에 이민하고 미국의 이제 성매매 기지 내 주변에 성매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벗어나면 유관 업체에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사지 가게 같은 데에서 일하게 되고 일부 마사지 가게 사실 성매매도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마사지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한국인 이 집중화되는 마사지 업소가 뭐 성산업이 발전했죠.
이게 이제 기지 주변에 있다가 다른 이제 지역으로 확산됐는데 그 이제 이것이 이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한 가지 배경인 거죠. 근데 이런 뭐 마사지 가게든 아니면 성매매든 여기 이런 업체에서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것입니다. 일단 아시게 여성이라서 차별의 대상인 것이고 뭐 그리고 일단 성매매 뭐 아니면 성산업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뭐 고객의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열악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롱이라는 이제 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가해자는 범인이 이제 이 사람의 동기가 그 성 중독이었냐 아니면 반아시안 혐오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뭐 하여튼 많은 아시게 사람들이 성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게 여성들이 성적 대상이다 이런 이제 많이 이미지와 편견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인 것입니까? 아닌 거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좀 마사지 업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게 작년 2월인데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사지 업소에서 하는 태국인 여성이 이제 성매매 단속을 피하다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서 엄청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들이 와서 조사한 거죠. 근데 통역사도 없었고, 자기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고, 수갑 재우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브로커를 통해서 왔고, 마사지 가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성매매였다. 얘기했는데도 여기 인신매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거 조사하지 않고 그냥 범죄자로 취급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뭐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인데 사실 많은 태국 여성들이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들이 비슷하게 아시아인 또는 태국인 다른 민족 외국인으로서 차별당하고 이제 이런 좀 취약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여성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배경과 역사가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 있는 뭐 아시게 여성들이 특히 이런 마사지 업에서 일하는 아시게 여성들과 한국에서 태국 여성, 이주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반아시아인 혐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인 반아시아인 인종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차별과 뭐 인종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반아시아 뭐 인종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반아시아인 차별, 폭력은 아니면 혐오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이다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에 대한 뭐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종차별적인 정부, 법제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노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아시안들이 혐오나 차별을 받고 있다면
있다가 아시인도는 한국인 우선주의. 우리가 그럼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보아야 돼. 우리는 백인도 싫고 흑인도 싫고 다른 사람도 싫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실 자별적인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거죠. 근데 특히 미국 사회에서 다른 유색인, 뭐 흑인, 뭐 아니면 남미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종차별적인 사회에서 엄청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시아인 혐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주의 반대,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 반대해서 모든 노동자, 뭐 그 인종이나 민족과 떠나서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그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서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 대응하는 노동조합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시아계 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시아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사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초업원이면 속해 있는 노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일단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자.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노동연합 이런 연대체에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든 거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우리는 민주노총이 있는데 미국에 미국 노총이 있습니다. 미국 노총에 속해 있는 아시게 조합원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냥 연대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일단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이 방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 아시게 미국인에 대한 혐오의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뭐 흑인들이 받고 있는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차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아시안 혐오법 통과됐죠. 법이 조금 복잡한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좀 그 통계 잘 기록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한 법제도만은 아니고 함께 연대해서 이민법, 자별적인 이민법과 이제 경찰 개혁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문제는 나중에 다른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 운동에 주로 그러니까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찰이 특히 흑인 그리고 다른 뭐 남미 사람 뭐 유색인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 함께 연대해서 이런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런 인종차별에 맞서서 같이 싸워야 된다 인식을 하고 함께 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활동가 아니면 시위 참가자하고 이제 아시아 혐오 멈춰라 활동가 아니면 시위 참가자 이렇게 연대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의 인종주의 문제가 조금 다른 모습인데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대응해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마 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지금 한국에 이 법 제도가 없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뭐 인종차별, 뭐 성차별, 아니면 이제 그 소수자에 대한 차별, 뭐 종교에 의한 차별 다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심 갖고 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더 이제 아마 우리 교육고문직본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죠. 아니면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저과 같이 혼여 이제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같은 한국인이에요.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아마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필리핀과 한국인 결혼해서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반반 아니에요. 그냥 두 다예요. 그리고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데 차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 이제 뭐 학교의 모든 차별 우리가 아직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별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뭐 이제 노동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교육고문직본부 조합원들 가장 좀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노총 내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뭐 금속 노조에도 있고 건설 노조도 있고 이제 별도로 모여 있는 이주 노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주 노조가 그리고 다른 뭐 우리 이주 노동자 조합원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장 변경 문제, 그러니까 사업장 자유롭게 평행하지 못한 부분, 이런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별적인 법제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외롭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과 결국은 자산은 다 함께, 노동자들이 다 함께 자산은 그런 경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노동자 조합원, 이주노조과 함께 연대해서 자별적인 제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길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